자, 그럼 한 초수생이 장수생이 되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 수험생은요, 초수로 시험을 칩니다. 자, 초수로 시험 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해야겠죠? 자, 공부합니다. 근데 초수다 보니 뭐예요? 올해 떨어져도 그닥 뭐 타격이 없어요. 왜냐면 애초에 이 시험은 뭐 1년, 2년, 3년 이렇게까지 공부를 하는 시험이니까 1년 동안 잘 못해도 떨어지더라도 그렇게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긴 하되 일상생활도 함께 즐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 수험생이긴 한데 친구들이랑 놀 거 다 놀고 PC방 갈 거 다 PC방 가고 그리고 연애할 거 연애하고 하면서 일상생활과 공부를 곁들이게 돼요. 자,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 어떻게 돼요? 시험을 봤더니 결과가 불합격이 됩니다. 자, 불합격이 나왔어. 불합격이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원인을 파악하겠죠. 자, 원인을 파악해. 원인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전략을 잘못 세웠다거나, 아니면 이번엔 운이 안 좋았다던가, 아니면 이번엔 누군가 방해를 했다던가, 여러 가지 핑계들이 있겠지만요. 이 수험생은 마음속에서 이미 알고 있어요. 내가 왜 합격하지 못했지에 대한 그 답이 노력 부족이라는 거를 그 수험생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러 가지 핑계들 속에 본인의 불합격의 원인을 노력으로 삼게 돼 있습니다. 아, 올해는 노력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떻게 하게 돼요? 나 불합격했으니까 이제 포기할까? 떨어졌다고 포기하게 될까요? 아니에요. 공부 어찌됐든 올해 하긴 했잖아요. 일상생활 즐기긴 즐겼지만 완벽히 일상생활만 즐긴 거 아니잖아요. 공부한 게 아까워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 그래, 올해는 좀 더 노력을 해보자 라는 식으로 다시 공부를 하러 가게 됩니다. 자, 과연 이 수험생은요, 다시 공부만 올인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작년에도 일상생활을 즐겼고 올해에도 즐길 거 즐겨야죠. 연애하던 거 이어서 연애해야 되고 친구들 만나던 거 어떻게 한순간에 다 줄이고 모든 걸 차단하고 공부에만 몰입을 하겠어요. 다시 일상생활과 공부를 병행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또 어떻게 돼요? 불합격을 하겠죠? 원인을 찾겠죠? 이번엔 또 더 많은 핑계들이 있겠지만 결국 자기도 정답을 알고 있어요. 아, 내가 노력이 부족했구나. 근데 또 어떻게 돼요? 여기서 포기하면 다행인데 나는 노력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포기를 하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영역, 자기의 노력을 들일 수 있는 영역으로 빠르게 넘어가면 좋아요. 근데 다만 아까워요. 뭐가? 2년 동안 일상생활 제대로 못 즐기고 공부했잖아요. 아까워.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장수생이 돼가는 그 과정으로 이미 들어오게 된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초수생 때, 재수생 때 열심히 못했잖아요. 삼수생 때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나이도 어느 정도 차게 되고 주변에 친구들 취직하고 하는 거 보면 아, 나도 뭔가 돈을 벌어야 될 것 같다 하면서 기간제 교사를 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아르바이트, 학원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을 벌게 돼요. 공부할 시간은 더 줄어들게 되겠죠. 또 불합격합니다. 원인을 파악하겠죠. 아, 나 노력이 부족했어. 그러고 포기하면 다행이에요. 근데 다시 공부하러 간다고요. 이런 식으로 제대로 되지 않은, 성장이 1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장수생의 테크트리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불합격하는 그 점수는 약 올리듯이 계속 점수가 조금씩 부족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더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시험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에 반해서 빠르게 합격하거나 아니면 이 시험이 내 길이 아니다 라고 빨리 판단하고 본인의 길로 가시는 분들은요, 떡잎부터 달라요. 초수라고 일상과 공부 생활을 병행하지 않습니다. 나 초수니까 오히려 좋아. 잃을 거 없어. 올해 열심히 했다가 떨어지더라도 누구도 뭐라 하고 하지 않아. 왜냐면 난 초수생이니까. 그래서 공부에 미친 듯이 올인합니다. 아주 좋아요. 나이도 젊고 잃을 것도 주변 사람보다는 적잖아요. 그래서 올인을 하게 돼요. 자, 만약에 올인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겠죠. 합격을 할 수도 있어요. 올인을 했으니까. 아, 그럼 너무 좋은 상황이죠. 근데 합격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불합격 똑같이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불합격하면 뭐 하게 돼요? 우리가 원인을 파악하게 되겠죠. 똑같이. 자, 원인을 파악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 사람과 다른 게 뭐다? 이 사람은 결국 정답이 정해져 있어요. 노력이 부족했다라는 거. 근데 이 사람의 그 원인은 절대 노력이 될 수 없겠죠. 올해 진짜 충분히 노력을 했고 본인 최선의 노력을 했거든요. 이 실패의 원인을 노력으로 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을 찾겠죠. 본인 스스로. 아, 효율적으로 공부를 못했다. 아니면 이 시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아, 감이 없었다. 아니면 이 시험은 운이 좀 들어가는 시험인데 이 운을 다룰 만큼 내가 충분한 공부를 확보하지 못했다. 아니면 이번에는 내가 인강을 들어서 내가 직강을 가서 사람들이랑 모의고사도 풀어보고 스터디도 하면서 내 수준을 파악했어야 되는데 계속 모바일에서 혼자 공부를 하다 보니 내 수준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그런 여러 가지의 원인들을 파악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노력이 부족해 라고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원인을 철저히 분석을 하게 되니까요. 자, 올해 똑같이 합격을 하진 못했지만 내년에 수험 생활에서 뭔가 내가 고쳐야 될 점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스스로에 대한 피드백을 하고 그거를 본인의 내년 공부에, 내년 수험 생활에 적용을 시켜서
성장한 수험 생활을 다시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합격할 확률이 초수보다는 더 늘어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명확히 피드백을 정리를 하고 그거를 본인의 거로 만든 다음에 성장을 한 그 상태로 내년에 한 해를 보낸다면 더욱더 합격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자, 그리고 나서 또 열심히 공부를 했어. 근데 만약 불합격이야. 그럼 다시 원인을 파악할 겁니다. 근데 올해 내가 부족한 점이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시험 나한테 맞지 않는 길이다. 아니면 이 시험은 내가 감히 도전할 만한 그런 깜냥이 되지 않는 그런 진짜 어려운 시험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후회 없이 포기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의 포기와 여기서의 포기는 아주 달라요. 요 위의 포기는요, 그냥 패배감만 있을 뿐이에요. 아, 나 열심히 안 해서, 내가 열심히 안 해서 떨어진 거야, 이런 실패감만 얻게 되고, 요 밑에는 뭐예요? 내가 포기하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정말 열심히 했고, 그래서 포기를 하더라도 이 열심히 노력한 나에 대해서 뿌듯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다른 길로 빠르게 가서 그 길에서 본인의 역량을 펼쳐낼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합격을 하지 못하더라도 후회 없이 나중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순간순간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든 못하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제일 열심히 공부할 수 있을 때는요, 초수 때예요. 초수 때.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이런 이야기 있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고 잃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인 초수 때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어요. 남 눈치도 덜 보게 되고요, 잃을 것도 적고요, 나이도 재수, 삼수보다는 더 젊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모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뭐 임용고시든 공무원 시험이든 이런 거 몇 년, 3년, 4년, 5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당장에 오래 붙을 생각으로 파고 들어야 된다. 초반에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매번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위에 여러분들이 장수생이 돼가는 그런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있다면 얼른 밑으로 내려오셔야 됩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합격을 하든 못하든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수험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꼭 장수생 되지 말고 초수에 그리고 재수에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 뿅.